젊은 시절에는 인생이 길게만 느껴졌고 시간이 무한정 흐를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월은 어느 누구도 비켜가지 않고 빠르게 흘러간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비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마음은 여전히 한창 젊은데 몸은 점점 지쳐가고 기억력과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하고 품격 있게 늙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잃고 외모가 초라해지며 기억력 감퇴와 함께 판단력이 흐려지고 점점 더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게 된다. 예전에 젊고 활기찬 시절에 매몰되어 현재를 잃어버리고 결국 우울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속절없이 늘어나며 몸 곳곳에 검버섯이 피어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순간 젊을 때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도 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이 찾아올까봐 두려워지기도 한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치매와 같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더 씁쓸하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이다. 어릴 때는 나이 든 어르신들을 보며 나는 나이 들어서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나도 모르게 같은 행동을 하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때 가슴이 철렁한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한심하게 여겼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렇게 무작정 나이를 먹을 수는 없다. 늙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초라한 노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아하고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외모는 어쩔 수 없지만 살아온 삶의 연륜이 묻어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존경받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반대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늙어서 아름답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초라하고 불쾌한 인상을 주지는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추한 행동들이 있다. 이를 인식하고 조심한다면 부끄러운 노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불릴 수도 있다. 오늘은 나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5가지만 기억한다면 적어도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노인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주변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잘난 척과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조심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을 만나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입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거 이야기나 자신의 성공담을 스스럼 없이 꺼내게 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다 보니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과거의 영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된다. 과장과 허풍이 더해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면 그거 모르는 소리야라며 자신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우기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진다. 주변이 시끄러울 때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원리와 같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마치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피하게 된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이 떠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한 70대 여성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화의 90%를 자기 자랑으로 채운다고 한다. 아들, 딸, 사위, 손주 자랑은 물론이고 명품 옷과 그릇 자랑,
심지어 생일 때 받은 용돈까지 자랑한다.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점점 피곤해져서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한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거북하지만 관계 때문에 참고 들어주다 보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 중에는 자식 자랑을 할 만큼 성공한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오히려 자식 문제로 속을 썩이며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겉으로 티를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많이 아프고 힘들어할 수 있다. 더욱이 본인의 이야기라면 어느 정도 들어줄 수도 있지만 자식, 사위, 며느리, 손주, 심지어 주변 지인들의 성공까지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본인은 별것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가 아닌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법이다. 본인이 즐겁다고 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즐거운 것은 아니다. 특히 자랑과 허풍은 듣는 이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점차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되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나이 들어서도 품격 있는 모습으로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부족하거나 감추고 싶은 면을 숨기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본인을 더욱 작아지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든다. 결국 남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소외감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로, 남의 험담과 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자신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며 비난받는 대상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결국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의미다. 자신도 모르게 남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비밀로 해야 할 말을 자기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위로받으려는 것과 다름없다. 나이가 들수록 존재감이 약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감정은 대뇌 변형계가 관장하는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곳에서 나오는 감정 에너지가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화를 참기 어려워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런 감정의 변화도 노화의 일부다. 한 40대 여성은 시어머니와 관련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60대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 남편, 자식, 친척, 친구의 욕을 한다. 심지어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다시 반복하며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는다. 처음에는 어디 나가지 않고 우울증이 생길까봐 전화를 받아주었지만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들으면 며느리 역시 욕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 남편을 통해 자신이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평생 다시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결국 반년 동안 연락을 끊었지만 다시 연락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나이값을 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다.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남의 일을 자세히 보지 말라는 뜻이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남의 말을 자세히 듣지 말라는 의미라는 옛말이 있다. 또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말을 아끼라는 지혜도 있다. 누군가의 단점을 쉽게 내뱉으면 결국 나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부정적인 말은 또 다른 부정을 낳으며 험담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말은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게 된다. 상대방을 지적하고 험담하고 충고하기보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점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성인군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키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 부족하더라도 하루하루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대접받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연륜이 쌓이고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랫사람으로부터 대접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한 살 더 많다고 해서 대접받으려 하거나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일부 시니어 모임에서는 이런 이유로 나이 제한을 두기도 한다. 나이가 많으면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비매너적인 태도로 대접받으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신의 의견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을 던지거나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는 노인들을 한두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무릎이나 관절이 좋지 않아 서서 가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며 젊은 사람을 나무라는 태도는 옳지 않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지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집에서는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고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자식이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서로 힘들어질 수 있다. 어린 시절 버스에서 힘들어 보이는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려 했던 기억이 난다. 백발에 힘이 없어 보이셨지만 학생도 힘들 텐데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하시고 짐만 받아달라고 하셨던 모습이 떠오른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대접받을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대접은 나이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태도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어떤 70대 중반 어르신은 늘 조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말수를 줄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항상 겸손을 유지하며 먼저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를 가진다. 자식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메시지를 남길 뿐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어느 곳에서든 자연스럽게 존중받게 된다.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대우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삶이다.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상대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번째로,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편한 옷을 찾게 되고 만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외모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잃게 한다. 외모는 단순한 거치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와도 연결된다.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 손질을 하며 외출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처럼 보일수록 감정적인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며 결국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면 옷을 잘 갖춰 입고 피부 관리에 신경 쓰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간단한 옷차림도 멋스러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가꿔야 젊음의 기운을 유지할 수 있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다. 나이와 상황에 맞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스스로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깔끔한 옷차림을 하면 자연스럽게 말투와 행동도 정돈되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는 단순한 외모 관리를 넘어 더 나은 노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태도까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신사적으로 바뀌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과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잘 차려입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과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타인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다녀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5번째로 청결에 신경 써야 한다. 가끔 택시를 탈 때 나이든 운전자의 차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어린 시절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서 나는 독특한 냄새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화로 인해 피부에서 특정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냄새가 만들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냄새가 심해진다. 또한 침샘 기능 저하로 입냄새가 발생하며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후각 기능이 떨어져 자신이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들이 직접 말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신경 써야 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물을 자주 마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특히 귀 뒷부분, 겨드랑이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샤워하고 주 2회 정도 탕 목욕을 하면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다. 입냄새가 걱정된다면 양치뿐만 아니라 구강 청결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다. 또한 속옷과 옷을 자주 갈아입고 침구류도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 한 번 입었던 옷은 다시 입지 않는 것이 좋다. 햇볕 아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노화로 인해 생기는 냄새를 방치하면 결국 주변에서 멀어지고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된다. 겉모습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과 냄새로 상대를 평가한다. 그러므로 작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활기차고 깨끗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 사람은 평생 배우며 살아야 한다. 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지하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내용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잘못될 수도 있고 노화로 인한 변화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며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존중받는 어른이 되려면 품격과 배려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